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남부지법에 낸 이 가처분 신청 3차, 4차, 5차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징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자들이 찾고 있고 코멘트를 따려고 하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연 잠적한 셈입니다. 자, 방금 전 MBN 측이 이준석 측의 입장을 보도했는데 조금 놀랍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신당 창당도 그런 계획이 없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오늘 국민의힘은 모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분위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렸고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제야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노력이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 당무에는 전혀 코멘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지만 또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할까요? 아무튼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당원을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거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윤리위를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준석과 친한 정치인들은 상당히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섣불리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이 제명보다도 어쩌면 더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차라리 제명을 하면 신당이라도 창당하고 할 텐데 또 동정표라도 구하려 할 텐데 지금 당원권 1년 추가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시간이 또 묘합니다. 총선이 있는 해의 1월 8일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상당히 고민 중일 겁니다. 오늘 전주의 비대위원이 상당히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자숙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총선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는 것 봐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제 국민의힘은 급속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년 당원권 추가 정지, 그렇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고 1월 8일 날 2024년 1월 8일 날 이게 풀립니다. 당원권이 그러니까 1월 9일에는 회복됩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되고 선거 45일 전까지는 공천을 완료해야 하는 당규를 고려하면 출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준석을 봐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숙하고 한번 해봐라, 이런 목소리들도 지금 들립니다. 자, 지금 신당 창당설 역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석 창당해 뭐 이런 분위기도 읽힙니다. 왜? 표를 분산시키려는 거죠. 자, MBN은 방금 전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전혀 아니다. 신당 창당 전혀 아니다. 현재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꼬리를 완전히 내린 겁니까? 모릅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완패했습니다. 입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준석의 우호적인 김웅, 허나 의원 등도 메시지를 냈지만 별로 당내 호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제명 안 하고 뭐 하느냐, 이양희 위원장도 각성하라,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국민의힘이 총선 전까지 잘 하느냐 못 하느냐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지지율이 낮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또 이준석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전주의 비대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이 고심한 결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이러한 결과를 줬다. 그러니까 지금 제명해버리면 또 신당 창당하고 완전히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명은 시키지 않지만 1년 6개월 합해서 당원권을 정지시키면서 자중하라, 그동안 좀 가만히 있으라,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됩니다. 자, 윤리위의 결정이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올 거라고 언론의 예측이 많지 않았나 당원권 정지를 한 것은 그런 예상보다는 낮은 것이다. 당헌 당규에는 한 번 징계받았는데 또 징계받게 되는 경우 종전보다 높은 처분을 해야 한다. 그것에 비춰보면 6개월보다는 높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 평소 같으면 바로 반발하고 입장문을 올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이준석의 마음은 뭘까요? 반면 이준석 리스크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급속히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심기일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정부조직법 발의, 국회 부의장 선출 절차 등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내년 초로 예상되면서 당권 조율도 본격적인 신경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간에 작은 설전이 있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보면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괜찮은 당대표가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본인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준석 리스크가 제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좀 변해서 활력 있는 다이나믹 집권여당으로 탈바꿈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요즘 하루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가면서 거의 선거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오늘 한국갤럽에서 왕창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이준석 리스크를 제거하고 국민의힘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